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 천충 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쾌청하네요. 덥고 추운 힘든 계절을 자주 겪어 나오다 보니 이 계절이 정말 살기 좋은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덥지도 춥지도 않고 활동하기 참 편한 이 가을이라는 계절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요. 이렇게 좋은 시절이 사람에게는 건강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보다 소중한 게 있을까 싶은 날이네요.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듣고 오겠습니다. I didn't realize that my life would change forever. Saw you standing there, I didn't know I'd care. There was something special in the air.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kind of real fantasy. Illusions are a common thing. I try to live in dreams. It seems as if it's meant to be. Dreams are my reality, a different kind of reality. I dream of loving in the night, and loving seems alright, although it's only fantasy. If you do exist, honey, don't resist. Show me a new way of loving. Tell me that it's true. Show me what to do. I feel something special about you.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kind of reality. Maybe my foolishness is past, and maybe now at last I'll see how the real thing can be. Dreams are my reality, a wondrous world where I lie
오늘 천충사랑인의 진행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뚝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참 가을 날씨라 그 날들이 참 좋아요. 생활하기가. 그렇죠. 네. 햇살은 따뜻하고 바람은 시원하고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밤에는 또 시원해가지고 잠자기도 편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추운 기가 살짝 있긴 한데, 그렇죠. 이불을 잘 덮거나 깔면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네,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고 또 아이들이 책을 읽기 좋은 또 계절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책 잘 읽나 보네요. 네. 학교에서 책 읽으라고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재밌는 책들이 많이 나와서 아이들이 뭐 우리가 꼭 읽으라고 하는 그런 정해진 책을 읽는 것보다도 좀 재밌는 걸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새로 이제 뭐 언니들이나 누가 이제 새로 쓰거나 아니면은 어린이들을 잘 읽게 만들어진 소설책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 네. 뭐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었을 때 좀 서로 공감대가 되는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전래동화, 세계동화, 명작동화 막 그런 쪽에 위인전이나 그런 많은 책들 읽었다면 요즘에는 재미있고 재미있고 아이들이 읽었을 때 빨리빨리 네. 이해가 되는 그런 재미있는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기 선에서 좀 공감되는 그 그쵸. 초등학생이나 초중학생들이 그 써내려간 그런 이야기 같은 게 많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다음에는 진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을 하나 정도 소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선생님 오늘이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휴일입니다. 네.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임시공휴일입니다. 오늘이 네. 이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인데요. 네. 예, 오늘 또 임시 공휴일이 되어서 아이들이 아주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학생은 학교를 가야 되는 게 맞는데 학교를 다니다 보면 그렇게 쉬는 날이 좋은지, 이거는 직장인이 회사 가기 전에는 그렇게 백수가 싫어서 직장에 가고 싶은데 회사를 다니기만 하면은 공휴일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참 이거는 아이러니하게 네. 사람이 자기가 처해 있지 않은 곳을 향한 그런 이렇게 뭐 기대감, 희망감 막 이런 걸 너무 많이 갖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참 신기하죠. 네. 근데 저도 진짜 그거 아세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공휴일 엄청 기다리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방송에서 예전에 선전을 하는데 예. 아이가 그 딸이 학교를 안 가려고 막 하니까 그 엄마가 너가 선생님인데 학교를 안 가면 어떻게 하니? 이런 방송이 있었거든요. 아, 기억납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공감이 가는지. 네, 학생들만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이 어른들도 정말 가기 싫은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매일같이 아이들을 학교 가라고 이렇게 떠내 보내잖아요.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아이들도 어른들처럼 많이 놀고 싶은 거죠. 근데 초등학생은 지금 임시 공휴일이 고맙지만 중고등학생은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어가지고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중간고사 기간에도 근데 심적으로는 좀 편해요. 쉬면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네. 쉰다는 자체만으로도 좋은데 좀 긴장된 상태의 시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불안정한 상태긴 합니다. 네. 저도 그때가 많이 생각나요. 중학교 때 뭐 어떻게 생활했는지 뭐 중학생 애들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지내왔던 게 막 생각나면서 예, 다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그 초중고에 대한 추억은 평생을 가도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세세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단편하게 아주 기억에 쏙쏙 남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 영어 시간에 선생님 눈을 안 맞추려고 애썼던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요. 네. 가사 시간에 저는 그 바느질을 잘 못해가지고 방학 숙제로 커다란 천에다가 그 바느질을 해오라고 시켰는데 제가 구슬을 끼워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방학 숙제를 보고 기절을 하시더라고요. 방석에다가 구슬을 꼈다고요? 네네, 천에다가 구슬을 끼워갔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 선생님이 못 알아주셨네요. 그렇죠. 전 네, 좀 독특했습니다. 네, 독특하네요. 근데 참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누가 발표를 시킬까봐 걱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발표를 하고 싶어 할 때도 좀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좀 하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 발표를 하고 싶었는데 발표를 안 시켰을 때 아쉬운 때도 있었어요. 왜 발표를 안 시키지? 근데 제가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는 그 발표를 자꾸 시키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네네. 다 발표를 해야 돼. 무조건 돌아가면서 발표를 네. 하든지 아니면 손 들고 발표를 하면 칭찬을 하고 네. 그다음에 보충 설명이 있으면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보충 설명을 하고 앉고 하면서 그러니까 토론 수업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중학교 가니까 발표를 안 시켜요. 그리고 발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렇죠. 그 분위기가 딱 그래서 저는 이제 길러진 게 발표인데 길러지기를 발표를 잘하는 걸로 길러졌는데 중학교 가니까 발표라는 거를 살짝 이렇게 눈치를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면 안 되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발표를 좀 줄여가는 그러니까 눈치는 되게 빨라서요. 네. 선생님들이 발표하는 걸 싫어하는 선생님이면 발표를 안 하고 또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좀 하고 이런 식으로 갔었어요. 근데 그 영어 시간에 읽기 싫을 때는 진짜 눈을 피해. 그래서 선생님들이 뭔가 안 좋은 거 시키려고 하면 고개 숙이고 내 번호는 왜 이 번호라서 막 이러면서 이렇게 생활했던 기억도 납니다. 네. 저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네. 날짜를 딱 보고 오늘 무슨 요일이야? 며칠이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불렀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선생님. 네, 맞아요. 저는 가장 싫었던 게 그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네. 국사를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싫어요. 국사요? 네. 네. 국사는 외우기가 정말 나는 힘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자꾸 그 몇 년도에 위인을 자꾸 외우라고 하는지 몇 년도 사건을 막 이렇게 하라는데 아무 그 연관되는 게 없어요. 수업 중에 연관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뭐 1913년 누구? 뭐 몇 년 누구? 그렇게만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거는 세상에 이런 암기 시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단순 암기 수업을 계속 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시간은 진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그래서 내가 국사를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세계사는 너무 재밌었어요. 세계사 선생님이 네. 그렇게 스토리를 막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막 옛날 이야기 뭐 프랑스 혁명이니 무슨 왕 시대 뭐 하는 거 이렇게 설명하면 그 수업이 그렇게 재밌어가지고요. 그때는 그러니까요. 항상 100점. 다 맞았어요. 고등학교 때도. 근데 진짜 국사는 진짜 다 찍었던 것 같은 느낌이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시키니까 뭐 언제 구석기는 무슨 시대 그러면은 뭐 구석기에 한 뭐 돌 뭐 이런 거는 뭐냐 그럼 뗀석기 무슨 석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외우게만 시키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스토리가 있는 수업은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외우게 하는 수업은 좀 따라가기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소중한 역사를 왜 그렇게 암기식으로 했는지 그 여러 나라 그 많은 나라의 세계사를 네. 그렇게 재밌게 스토리로 이었는데 그 우리나라의 그 소중한 역사를 그렇게 재미없게 가르쳐가지고 네. 아주 그렇죠. 머리 아팠습니다. 참 국군의 나라다가 뒤로 넘어가는데 우리 지금 옛날 이야기하면 이렇게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고요태의 순정 듣고 와서 국군의 날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It's disco time, baby. It's a clear night. How y'all feel tonight? All right, let's get it on with some new rave trance. If you're ready to groove, let me hear you say yeah. Yeah. 1, 2, 3, go.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이 그렇게 그 국군의 날인데요. 76주년이라고 그랬죠. 네. 예, 건군 이후로 건국이 아니라 건군입니다. 군인이 만들어진 이후로 76년이 벌써 되었네요. 예, 우리 옛날에도 군인이 많았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군인이 만들어진 날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76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의 날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 국군의 날이 선생님 어떻게 생겨났는지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네. 있나요? 네. 국군의 날은 정의는 한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에 가시하고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정된 기념일입니다. 1950년 10월 1일 한국군이 남침한 북한 공산군을 반격한 끝에 38선을 돌파한 날로서 이날의 의의를 살리기 위하여 국군의 날을 지정하였습니다. 대단히 그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국군의 날은 전투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군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기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념 행사가 되게 많습니다. 네, 어떤 기념 행사들이 있나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 광장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공항에서 하는 행사는요. 서울 공항이요? 네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서울 공항에 있습니다. 네. 9시 시작하고요. 전통 의장대 및 악대 공연 국군의 의정대 그리고 열병 기념사가 있고요. 또 도보 및 장비 부대 퍼레이드 같은 게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행진도 있고요. 서울 숭례문 및 광화문 일대에서 16시부터 17시 군악대 퍼레이드, 의장대 연주 뭐 다양한 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많이 있네요, 행사가. 네네네.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나와서 참석을 하고 구경을 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국군의 날 생각나는 게 다른 네. 건 몰라도 이렇게 비행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그림 그리는 하늘에다 그림 그리는 게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게 서울 공항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에어쇼. 네. 에어쇼구나 그게. 네네, 예, 그렇죠. 그게 정말 항상 그거는 뭐가 좀 그러니까 그냥 상징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너무 좋았다 이러기보다도 그게 딱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게요. 공군 부대 에어쇼가 지금 10월 1일 날 오늘 좀 한참 하고 있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한동안 막 헬기가 막 날아다니고 하는데 사람들이 국군의 날 행사 준비하느라고 그런 걸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좀 기대도 많이 할 것 같고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 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싱크홀이 위험스러운데 국군의 날에 그런 탱크나 막 그런 게 지나갈 때 혹시라도 사고가 있을까봐 더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싱크홀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탱크나 그런 것들이 지나가다가 또 빠지지 않을까라는 또 약간의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탱크가 무거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전부 다 걱정을 하겠지만 군인 보낸 어머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조카도 지금 해군에 가 있고 저희 아들도 이제 군대 조만간 갈 건데 가장 걱정이 많습니다. 군부대에서 잘 지내다가 잘 아무 문제 없이 군대에선 졸업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죠? 전역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국군의 날은 군인과 이렇게 민간인들, 우리 민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국민들과 군인을 좀 이렇게 같이 서로의 교감하는 소통하는 그런 장인 것 같아요. 국군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나라를 지키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뭔가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국군의 날 때 새롭게 들어온 저희 나라의 그런 무기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최초로 우리나라 미사일 괴물 미사일 현무 5가 최초로 공개가 될 괴물 예정입니다. 미사일이라고요? 네, 그렇게 소개가 되고 이름이요? 네, 현무 5 국군의 날 위용 드러냈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리고
솔직히 그 무기라 그러면은 거부감이 듭니다. 사람을 네. 살상하는 무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군인들한테서는 이게 전쟁을 했을 땐 이겨야 되니까 그런 무서운 살상 무기를 막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우리 튼튼하다 이렇게 준비했다 그러면은 참 어떻게 한편으로는 잘했다, 장하다, 자랑스럽다 하면서도 참 이렇게 꼭 하고 살아야 되나라는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북한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막 무서운 무기를 준비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했어도 그렇게 막 달갑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안보는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꼭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 막 사람을 죽여야 되는, 사람을 많이 잘 죽이는 뭐 이런 거를 살상 무기를 만들고 네, 있으니까요. 준비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참 그렇죠. 그런 네. 것 같아요. 원자 폭탄이 만들어진 게 그거랑 똑같잖아요. 그걸 에너지로 사용하고 좋은 데다 사용하려고 만들었는데 전쟁을 하는 사람이 딱 생각하기에 오 이거 화력 좋은데 이걸로 터뜨려서 사람을 많이 죽일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원자 폭탄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 그게 그 만든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사능으로 뭐 암을 죽인다거나 뭐 사람을 위해서 뭔가 쓰고 네. 이걸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불을 켜고 이렇게 좋은데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살상 무기로 쓰였다는 게 너무나도 참 그 뭔가 소중한 거를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게 그 용도가 변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참 안타깝습니다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혼자서는 뭐 해결책이 나오지 않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거 아세요? 이 국군의 날이 예. 저도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났던 건데 분명히 공휴일 같았는데 어느 순간은 또 공휴일이 아니고 또 공휴일이었다가 공휴일이 아니고 이제는 또 임시 공휴일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정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게 맞네요. 선생님도 기억이 나세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10월 1일이 빨간 날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또 아니었고 막 까만 그랬던 날이었다, 기억이 나죠. 빨간 날이었다 네. 왔다 갔다 하잖아요. 73년에 공휴일로 지정됐다, 76년에 또 제외됐다가 또 뭐 언제 또 뭐 1988년도인가 그때쯤에 이제 뭐 국군의 날이 또 정해졌다가 91년도에 한글날과 함께 법정 공휴일에서 또 다시 제외되고 한글날도 쉬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왜 공휴일을 들었다 나왔다 한지 아십니까? 아니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이게 지정하고 해지하고 이런 게 이제 뭐 산업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뭐 그걸 또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쉬는 것 같다 하면서 공휴일을 또 빼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10월에는 빨간 날이 너무 많습니다. 쉬는 날이 많아서요. 그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나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또 10월 달을 굉장히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쉬려고. 근데 11월 달은 또 노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네, 하나도 없네요. 네네. 그래서 10월 달 이렇게 좀 노는데 뭐 가을 방학 같은 느낌입니다. 그 가을에 추석 있고 좀 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국군의 날이 있어서 쉬면서 여름이랑 겨울에는 쉬는 날이 많은데 가을에 없으니까 쉬어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주 4일제를 시행하겠다고들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전 그쵸. 세계적으로.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뭐 주변 나라들은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다 치면 이렇게 조금씩 쉬는 것도 좀 이해를 하고 또 여행을 못 가본 친구들은 뭐 한 여름에 지금 너무 덥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올해 너무 그러니까 더웠죠. 가을에 좀 쉬면서 좀 체력 보강도 하고 이렇게 쉬어주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그 국공일이나 그런 게 그 경제하고도 많이 연관이 돼 있네요. 아, 그럼요. 진짜 그게 하루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력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일어난대요. 네네. 그래서 좀 많이 쉬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럼 휴일을 좀 빼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면 한글날 빠지고 예전에 나는 어버이날도 쉬었던 것 같은데 안 쉬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 그거는 기억나세요? 아니요, 어버이날은 안 쉬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아, 어버이날은 안 쉬었구나. 하여튼 저는 공휴일이 자꾸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은 계속 듭니다. 네. 네. 참, 어찌 되었건 아이가 아니라 직장인이라 아니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쉬는 날은 기대가 되고 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럼 또 김신우의 기걸에서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작더냐 별이 지는 저 산 너머 내 그리 쉬어가리라 바람아 불어라 이 내 몸을 날려주려나 하늘아 구름아 내 몸치로 떠나가련다 해가 지고 달이 뜨고 그 안에 내가 숨쉬니 어디 힘들이 내 몸 갈 곳이야 없으리 작은 것을 사랑하며 살 터이다 친구를 사랑하리라 말이 없는 척 들려게 내 님을 그려보련다 바람아 불어라 이 내 몸을 날려주려마 하늘아 구름아 내 몸치로 떠나가련다 바람아 불어라 이 내 몸을 날려주려마 하늘아 구름아 내 몸치로 떠나가련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벌써 이렇게 가을이 돼가지고 정말 그 참 소중한 계절이라는 거를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더웠다 보니까 지금 이 시원한 바람이 정말 고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정말 보기 좋구나, 하늘이 참 예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날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들 활동을 하시는지 지금 축제도 가을 축제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혹시 가을 축제 소개해 줄 만한 거 있나요? 일단은 제가 그 서울 시내에 가까운 곳에서 하는 축제가 있어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네. 경복궁의 별빛 야행이라고 지금 가을 문화 축제가 있는데요. 네. 기간은 2024년 9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6일 일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소는 경복궁이고 요금은 유료입니다. 근데 금액이 조금 비쌉니다. 얼마예요? 이게 1인에 6만 원 정도 하네요. 오. 네. 근데 이 별빛 고궁 축제는 별빛 야행은 기존에 오픈되지 않았던 오픈되지 않았던 고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고즈넉한 밤의 경복궁 별초롱을 앞세우고 궁의 특별한 장소를 찾고 미처 알지 못했던 경복궁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예 그냥 행사가 있네요. 그 그렇죠. 금액에 맞는 그런 이제 뭔가 아예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진짜 뭐 그래서 외국인들이 훨씬 많이 이렇게 찾아가고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나 그냥 들어와서 한번 구경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한복을 다 빌려 입고 행사에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간 개장은 1년에 딱 2번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사전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시간은 뭐 그게 길진 않네요. 18시 40분부터 20시 30분까지 뭐 이렇게 짧게 그냥 소요 시간은 110분 정도 되는데 네네. 그
시간 동안에 이색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관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것저것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가을에 정말 가볼 만한 곳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경복궁 말고 또 가볼 만한, 그러니까 좀 서울에서 가까이 가볼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네, 국내 여행지 중에서 10월에 갈 수 있는 꽃 축제가 많습니다. 아, 꽃축제요. 그렇죠. 가을은 역시 꽃이죠. 꽃입니다. 예. 예, 서울 올림픽 공원 가을꽃 구경이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네네네. 예, 코스모스가 아주 가을에는 또 많이 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을 코스모스는 좋을 것 같고요. 경기도 구리 한강공원에서도 코스모스 축제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역시 코스모스죠. 네. 코스모스가 그렇게 가늘지만 한들한들 춤추는 게 참 이뻐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가을에는 코스모스 축제가 많많이 있군요. 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다양하게 또 꽃 축제가 있습니다. 구리 네네. 한강공원 코스모스 축제, 하남 미사 경정공원 핑크뮬리,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 수목원 핑크뮬리, 그다음에 경기도 양주 천일홍 축제, 경기도 가평의 남도 꽃정원 가을 꽃 축제. 그러게요. 충남 아산은 은행나무길 가을 꽃 축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충남 태안에서도 안면도 가을 꽃 축제, 강원도 인제 가을 꽃 축제. 역시 가을에는 꽃입니다. 그러네요. 가을에는 정말 축제들도 많아요. 꽃 축제도 많고 가을에 지역 축제도 그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을에 또 지역 축제뿐만 아니라 대학 축제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대학교에서 운동회도 많이 하겠지만 다 초등학교나 뭐 중고등학교에서 운동회나 이렇게 체육 대회를 많이 하겠지만 대학교에서도 참 축제를 많이 하고 있죠. 지역 축제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지금 축제가 많이 있어요. 지역 축제 중에서 뭐 정말 지역 축제 최근에는 뭐 말이 많았잖아요. 뭐 비싸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지역 축제가 그렇게 특색 있는 행사도 많이 해서 어디는 머드 축제하고 어디는 한우 축제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보령 머드 축제 있고요. 한우 축제, 행성 행성 한우 있죠. 축제. 네네네. 예, 그리고 뭐 제천의 한약재도 축제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역의 특산물, 특색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역 축제 중에서 정말 이거는 꼭 가봐야 된다라는 혹시 축제 아니면 선생님이 가봤던 축제가 있으신가요? 저는 남편이 강원도 행성에 있는 한우 축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매년 한 3번 정도 갔던 것 같은데요. 네. 예, 고기도 맛있지만 그 안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게 되게 많습니다. 체험 부스도 많고요. 네. 그리고 또 연예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공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보면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인천 지역에서도 또 축제가 있네요. 인천 서구에서는 꽃 축제가 있네요. 국화꽃? 네. 네, 국화꽃 축제가 있고 진짜 꽃 축제는 되게 많고 한데 그 특색 있게 하는 한우 축제는 사람들이 많이 밀려들 것 같은데요. 얼마나 오나요? 얼마나라고 하기보단 정말 사람이 많이 있고요. 또 그곳에서 지인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진짜요? 네네. 그 지역 사람이니까 지인들을 많이 보나요? 아니면 또 다른 지역 사람들이 오나요? 또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봤다고 저한테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어디서 봐셨는데요? 했더니 바로 옆에서 고기를 드셨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제 때 같이 축제 때 저희는 잘 몰랐는데 저희를 보고 저 같이 왔구나. 서울에서 이렇게 와서 네. 지인인데 밥을 먹었다고 나중에 또 얼굴을 뵀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도 한우 축제 갔었는데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셔가지고 아는 체는 안 했지만 너무 반가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축제 때는 사람들을 만나는 원래 장이잖아요. 옛날부터. 근데 그쵸. 선생님은 이렇게 멀리 가서도 이렇게 만나고 오네요. 그런 것 같아요. 참 그것도 참 뜻깊네요. 네, 선생님 이거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경기도 연천군에서도 가을 축제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에 진짜 인삼은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고려 인삼 축제가 그때 있어요. 네. 그리고 율무 축제도 있는데 그게 곳이에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수도권 전철 1호선 연천역 앞에서 내려가지고 광장에서 이렇게 연천 고려 인삼 축제를 개최한대요.
그러니까 이 연천이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저희가 아, 여기서 그래요? 가게 되면 1시간 반 이상은 가야 되는데요. 와, 되게 머네요. 되게 먼데 또 여기를 가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되게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여기 인삼 가요제도 있고요. 인삼 네. 팔씨름 대회 있고 천원 경매 코너가 있어가지고 1,000원부터 시작하니까 아주 비싸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한번 저 경매 한번 참여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일단 무학지역에서 보니까 차만 2시간 정도 걸리네요. 전철로요? 네. 아우 엄청 거리가 머네요. 만만치 그래도 뭐 않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타고 그냥 쭉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종로 상가에서 갈아타고 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25일부터 27일까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연천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율무 축제도 있어요. 율무가 그렇게 좋은 거 아시죠? 율무가 좋죠. 선생님 어떻게 좋다고 알고 계시나요? 율무가 일단 다이어트에 좋다고 합니다. 그렇죠. 율무가 진짜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죠. 네네네. 식사량을 좀 줄여주고 또 네. 몸에 있는 노폐물을 빼준다 해서 일단 율무가 많이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무를 몸 약한 사람은 좀 먹지 말고 좀 통통한 사람이 먹어라 이런 말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는 또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 2024년 연천 국화축제가 있는데요. 국화꽃 천만송이가 천만송이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가봐야겠는데요. 네. 천만송이는 되게 포기 못할 것 대단하죠? 같은데요. 네네. 네. 풍차, 소원탑 등 이렇게 대형 조형물도 만들고 분재 작품도 이렇게 이제 나무 이렇게 분재로 만든 작품들도 이렇게 선보이면서 다채로운 볼거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천에서는 이거를 엄청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예. 가을 축제는 연천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경기도는 그렇게 멀지는 않은 곳이기 때문에 한번 가볼 만한 곳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근데 가을 축제에서 덕수궁도 있네요. 덕수궁 축제가 있나요? 네, 여기는 가을 문화 축제인데요. 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11월 2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덕수궁 석조전 네. 국가유산청에서 하는 건데요. 네. 여기 유료입니다. 1인당 26,000원이긴 한데 26,000원? 네네네. 네네.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것도 좀 한번 우리가 잘 안 가보잖아요. 그 경복궁은 많이 가시는데 덕수궁 많이 안 가실 것 같은데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석조전.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네. 덕수궁에게 어떤 거라고? 밤의 석조전이라고. 밤의 석조전? 네네. 문화체험 야간 문화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클래식을 연주를 들을 수 있고 고정이 사랑했던 가베차 커피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다고 하고요. 네. 테라스 카페 체험, 고정 황제 이야기를 담은 고정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요. 뮤지컬 관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경복궁을 좀 이렇게 비슷하게 따라서 하는 그런 행사인 것 같은데 네네. 가격대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경복궁은 사실 좀 세거든요. 네, 그렇죠. 6만 원이었나요, 아까? 네네네. 네, 근데 여기는 가볼만 하네요, 진짜. 그렇죠.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일단 뭐 국민, 예. 우리나라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가볼만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인생 궁컷 해가지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네, 한복도 입고 가야 되는 것 같긴 하네요. 고정희의 대안의 꿈의 관람 창작 뮤지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 2종을 제공하고 음료수도 좀 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테라스 카페 체험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게 많네요. 이렇게 저희 나라에서는 이렇게 계절에 맞게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재밌는 거 많이 하네요. 한번 가보면 어디라도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QWER의 고민 중독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떤 인사가 괜찮을까 천 번쯤 상상해봤어. 근데 오늘도 천번하고 한 번 더 고민 중. 막상 네 앞에 서니 꽁꽁 얼어버린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아주 깔끔하게 끝나네요. 아, 네. 네. 지금 굉장히 이 가수들이 그룹이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인기가 이제 생기는데 뭐 아이브도 인기가 되게 많은데 네. 요즘 꼬마 친구들한테 아주 인기 많은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절대 몰랐는데 우리 꼬마들 때문에 알게 된 이런 그룹들. 노래가 참 깔끔하네요. 근데 네네.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왔던 게 그 불법 건축물과 그다음에 싱크홀로 인해서 그 재건축이나 이런 그 건축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끝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불법 건축물 지금 관련해 가지고서는 뭐 변화가 있나요? 일단 쉽게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보면은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 논란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또 단속으로 강화를 해서 근절하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그게 확정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좋게 얘기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국회나 국민들은 너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라는 오명 아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시각은 어떤 거냐면 몰래 그 건축법에 위반되게 건축을 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용도 변경을 하면 안 되는 데다 몰래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선 안 좋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리 어떤 법이 어떤 특정 법이 생겨나도 그거는 용서가 되지는 않고 그대로 그건 가거든요. 그렇죠. 그게 허가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그 불법 건축을 양성화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런 거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절대 인정을 받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특정 건축물이라는 거는 지하층이 건축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건축법에 반드시 지하층을 만들어야 되는 건축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968년도에 김신조 일당이 우리나라에 남침을 하면서 북에서 온 거죠. 하면서 네. 전쟁이 날 거를 벌써 6.25가 끝난 지 별로 되지 않았는데 남침을 했으니 이제 또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대통령의 그 걱정이 심하잖아요. 국민들의 두려움과 그거를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보완하게 안보를 위해서 지하층을 모두 만들라고 하면서 그 위에다가 안전 또 비상 탈출구를 또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층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위에 렉산이나 이렇게 유리창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 비상 탈출구가 2군데 마련되게 돼 있는데요. 그거를 해놓는 거를 이제 보고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행정청에서는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데 지하층이 있고 지하층에다가 이제 지하층이 다 많았잖아요. 지하층이 많으니까 그게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제 인구 밀도가 서울이 높아지고 산업화가 극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오지 않으면 이게 운영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공장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막 올라왔단 말이에요. 서울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 뭐 길에 서서 자는 사람들도 사실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하에도 살고 산꼭대기에다가 뭐 거적을 깔고서라도 자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 이제 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는 이제 그 판자촌이 생겼어요. 그렇죠.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라 생겼죠. 판자촌이 생겼고 막 이랬는데 이제 지하층에 새를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거기는 사실 반공호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뭐 햇빛 안 들어가고 햇빛도 진짜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거의 안 들어가는 데가 많고 반지하도 많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을 이제 그게 어쨌든 전쟁이 나면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침수가 되면 안 돼요. 그 시설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한 게 지금 불법 건축물이라고 지금 이제 벌금을 내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근데 그거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내게 되면 침수가 돼서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나 그 다음에 지하층을 이제 전쟁이 안 할 때는 거기에 사람들이 짐을 놓거나 이렇게 아니면 지금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인정을 했어요, 나라에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임대를 할 수 있고 사람이 살 수 있게 이제 반지하 집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지하로 된 집이나. 그렇죠. 그 임대가 허용이 됐는데 그런 절차를 생각을 안 하고 반지하 위에다가 이제 렉산이 되는 거 왜 이게 렉산이 돼 있지? 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불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불법 건축물인 것처럼 이렇게 되면서 벌금을 많이 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전부 다 이제 아까 얘기한 진짜 불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건축법을 지키다 보니 그거에 인해서 안전하게 침수를 막는 대비책을 했는데 그것 또한 법에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비상탈출구가 네, 두 군데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행정상 잘 몰라서 제대로 잘못된 행정처분이 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서대문에만도 4,000가구 이상이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야 이거 렉산을 왜 세워? 이거는 집에서 그 건축선에서 50cm 넘어가면 안 돼라고 하면서 자꾸 막는데 이제 건축선에서 50cm가 아니라 지하층이 있을 경우에는 거길 덮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침수가 되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불법이 아닌 걸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 행정에서 불법이 그러니까 A라는 건축법은 생각을 안 하고 B라는 건축법을 보면서 건축선에서 50cm가 넘어가는 렉산 설치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 지하층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는 합당한 렉산이나 그 침수를 막는 거를 설치하도록 우리가 대려 강요를 해야 돼요. 해서 침수 피해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름만 되면 그리고 가을에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오면 침수로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거를 나라에서 자꾸 지금 해주잖아요. 침수 막이 뭐 공사를 해주는데 예, 그거를 나라에서 해줄 게 아니라 침수가 안 되도록 렉산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나라에서 자꾸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대여를 해준다거나 해서라도 안전하게 진행을 하게 해줘야지. 이거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거를 불법이라고 하면서 자꾸 걷어내라고 하는데 대려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면 안 돼요라고 주인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냥 이대로 사세요. 벌금 조금씩 내면서. 근데 벌금이 조금이 아니라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지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벌금을 매기면 그렇게 심하게 나오진 않지만 지금 현재는 발견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자꾸 벌금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 국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행정이 힘들고 바쁘더라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 공사로 재개발 재건축이나 아니면은 지하 공사 되게 많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맞죠. 되게 보면은 밤중에 공사하는 거는 다 지하 파내가지고 공사하거든요. 그리고 지하철 공사도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지하철 공사할 때 지나가는 게 제일 무서워요.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땅만 흔들린 게 아니라 그 쇠로 된 판 밑에가 보여요. 불빛이 공사하는 게. 아 맞아요, 맞다. 근데 그러면서 뚝 떨어질 것 같은 생각 들고 그 길로 안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땅하고 지하 이렇게 파져 있는 지하 보면은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날까? 내가 가다가 또 빠지지 않을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안전할까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많이 했는데 지금 그 뭐라 그러지? 싱크홀이 생기니까 내 생각이 맞았구나. 되게 위험하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지금 부산에서도 싱크홀 때문에 또 자동차가 아니라 트럭이 빠진 게 또 뉴스에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진짜 연희동에서 빠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네. 지금 연희동에는 사실 지하철이 없어요. 그쪽은. 예. 지하철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또 불구하고 그게 땅이 꺼졌다는 거는 지하 공사는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진짜 지하철 공사뿐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재개발, 재건축 지으면서도 이렇게 피해가 많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변에 집이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네. 부산 같은 경우에 200mm 폭우로 인해서 차량 2대가 빠졌습니다. 그게 그러니까요. 예. 뭐 지금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 가량 대형 땅꺼짐이 생겨가지고 우와, 차가 무섭네. 2대가 빠져가지고요. 그거를 꺼내라고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가 너무 많은 것들이 저희 눈앞에 너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좀 공사에 좀 신경을 쓰고 지하에 대한 그런 설계도가 제대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만 안전을 생각할 게 아니라 지하에 대해서도 좀 안전을 위한 보강 장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선생님 인사 나누면서 네. 예, 10월은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가족들과 그 따사로운 햇살 받으면서 지역 축제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우영의 용두산 엘리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두사라 너만은 편치 말자 한 발 올려 맹세하고 두 발 디뎌냐 가는 한 계단 두 계단 294계 다